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측이 뭘 요구했냐면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 접견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가 있으니까 이걸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인권위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해결됐어요? 구제 신청한 거. 김용원 의원님 군인권 보관에서 사퇴하십시오. 군인권 보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김용원 의원님 사퇴하십시오. 안건 어떤 내용으로 의결했는지 좀 간단하게. 그 내용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면 만장일치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 그것은 결정문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민경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중간에 나오셨거든요. 이유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진정 사건의 조사, 심의, 의결은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에 이 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 소회에 비하면 이거 형평성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구속대령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에 제가 긴급 구제 자, 필요하다고. 자, 이제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자, 인재소위를 열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맞습니까, 당신이? 국가인권위원회 오늘 화면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요구한 건 이거였습니다. 문상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그러니까 계엄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계엄날 군수내부 당사자들, 장성들 이거 접견권 다 금지한 거 기본권 침해 아니냐? 긴급 구제 신청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방어권 보장은 인권위가 의결했는데 이 긴급 구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인권위에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그게 민주국가고 법치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형집행법이나 이런 관련된 법들을 보면요. 예. 변호사 접견권은 아예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거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과 특히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친지나 이런 사람들과 면접 교섭하는 거는요. 이것도 역시 형집행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무슨 뭐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권리이거든요. 그런데 저 장군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런 걸 갖다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갖다 삼는지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그 김건희 여사 면접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금방 풀리긴 했지만 예. 저런 식으로 수사하고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게 각하가 됐고 뭐 권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갔었잖아요. 이유는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화면 장면도 잠시 준비했습니다. 조선도 준산다. 조선도 준산다. 여기 업무 공간이고 더 이상 계시면 업무상해 업무방해. 자, 이 시간 이후로 해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휴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들 다 오시는 거예요. 기자분들 포함입니다. 기자분들도 일단 여기 식사 시계에는 경찰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안 계셔야 되니까 저희가 다 같이 내려가셔야 되고 지금 엘리베이터 오시면 자진해서 조금 해고 부탁드리고. 야! 그만 누르라고! 최근에 저 영화 캐릭터죠.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동선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봤고 계엄 혹은 이 계엄 날에 그래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되지 않냐. 저 이도학 의원님. 근데 이제 김용현 상임위원이 오전만 하더라도 이거 장성 4명 긴급구제 신청 만장일치로 안건 의결하겠다라고 했다가 물론 결과적으로 각하가 되긴 했지만 또 다른 인권위원 상임위원들의 뭐 여러 공방과 고성도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가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가폭력, 그러니까 초강자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에 처하거나 혹은 법률적인 사각지대에 처해질 때 그럴 때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것들 구제권을 행사해 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2년 반 동안요, 지난 동안 검찰, 권익위, 감사원, 법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지금 인권위, 경호처 이런 데들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다 지금 잃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이렇게 강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정치적이고요. 오히려 위법한 것을 오히려 이 편을 드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요. 송영길 대표 역시도 이게 기소당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당했는데 거기에서 접견권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책조차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거 갖고 문제 제기했는데요. 그거 갖고 지금 국민의힘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다 괜찮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또 같은 사안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권위가 하루 종일 저렇게 시끄러웠다는 장면 하나 만나봤고요.